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 데스크. 자, 민주당은 여러모를 봐도 정개특위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심상정 의원 버티기 논란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네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가 능사였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있고, 아무튼 조금 뭐가 설왕설래, 가닥을 어떻게 잡아갈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선택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개특위를 이렇게 맞는 쪽으로 네.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 쪽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의 관계도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내년 총선이 지금 뭐 4월 달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바뀐 선거법 그리고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려면 사실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게 뭐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거의 마감 시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역산을 그렇죠. 예, 해보면. 예. 그래서 내년 총선을 감안을 하고 또 이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 공조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아무래도 정개특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뭐 오늘 민주당 몇몇 의원들하고 뭐 통화를 해서 좀 물어봤는데, 뭐 일부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설이 지금 뭐 나오는데 이게 괜히 나온 얘기겠냐. 음. 결국 이 선거법 개정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기본적인 국정 운영, 철학,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자면 네. 사개특위를 맞는 것도 뭐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거고 뭐 될 건데 일단 정개특위를 선택을 하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말씀하셨던 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을 이 사임계를 지금 내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심상정 의원의 버티기가 나름의 명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 이런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좀 불만이나 뭐 좀 비판, 내부 반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또 어쨌든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우리가 정개특위를 맡겠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공식화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사실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이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그 우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예. 뭐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능한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도 선택을 좀 뭐 가급적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거고 심상정 의원도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두 특위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한 게 정치적 합의이고, 그것 때문에 국회 정상화로 가는 수순이라면, 국회 네네. 정상화가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 논란을 빨리 끝내는 것도 집권 여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건데, 그렇죠. 네네. 그 심상정 위원장이 사퇴서를 끝까지 안 내면 현행 국회법이나 관행으로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뭐 특별히 문제될 거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만 보면 예. 순전히 법적으로만 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개특위는 어차피 연장을 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을 지금 시한을 8월 말까지로 지금 늦춰놓은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원장은 이미 선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음흠. 그렇다면 위원장이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 물러나겠다." 이러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인제 물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야 예.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저 동해안의 북한 목선 입항 문제 이게 인제 오늘 정부에서 인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여기에 인제 민주평화당까지, 민주평화당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면서 사실 이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가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네. 어 대체로 오늘 정부의 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견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야당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공세 측면이든 아니면 실제 문제가 있는 거를 좀 정확히 끄집어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충심에서든 이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문제가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발등에 불인데, 네. 이 추경안 처리 문제 그리고 다른 뭐 가능한 현안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조금 교환하는 이견을 식으로. 좁히는 그 틀에서 주고받기가 가능할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먼저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당은 아마 국정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추경안에 동의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그리고 보이죠. 국정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어요? 최대한 오래 끌어서 목선 관련해서 국방정책이나 안보에 구멍은 없었느냐? 그러면서 흠집 내려는 것일 테고. 네네. 예. 그래서 뭐 상임위에서 논의해도 되고, 사실 국정조사 그동안 수없이 했지만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국회법에 입각해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정치 문제화해서 최대한 오래 끌겠다 이런 것 같고, 네네. 또 이 정부의 공약 1호라고 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공수처법인데, 네네. 이거를 한국당의 위원장을 선택하게 하면, 즉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선택하면 네네. 사개특위는 한국당으로 가는 건데, 물론 위원장이 된다고 위원장 혼자서 뭐 특위를 혼자 좌지우지 맘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네. 최대한 시간 끌거나 뭐 등등을 동원해서 위원장의 역할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는. 표결에 끌고 가고 석 달간 90일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서 본회의 표결 들어가서 자유투표하게 되면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고, 네네. 그래서 참 민주당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 도의상 심상정 정의당 위원장을 밀어내면서까지 이렇게 판을 짜놨으니 민주당이 그건 총대를 짊어지고라도 정개특위를 맡아서 선거법은 확실히 고치겠다. 근데 이걸 또 문서로 써주기도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문서로 쓸 수는 없는 문제고, 예. 이제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정에서 어 그 인제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예. 그 과정에서 여야 협상이 있었고, 그 협상 와중에 인제 정의당을 포함한 이 다른 야당들의 반발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유감 표명 예. 이것을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 시한을 연장을 해서 이것이 대화와 협상의 틀 속에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이 틀을 짜는 게 가장 관건이었을 거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정의당과의 사전 교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뭐 적지 않은 이제 논의들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검찰개혁 과제 이런 것들이 뭐 중요도에서 비춰보자면 뭐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에 뭐 결코 뒤지지 않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자면 어쨌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정개특위 쪽에 조금 더 그렇죠. 이 선후차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저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 사과할 때는 그냥 솔직하고 겸손하게 사과라는 용어 좀 썼으면 좋겠어요. 뭐 유감을 표명한다. 그 유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여러 개거든요. 그냥 있을 유자에 느낄 감자도 있고 남길 유자에 뭐도 있고 그런데 누가 최초에 유감을 썼는지 유감은 조금 약한 사과, 사과라 그러면 좀 강한 사과. 왜 그렇게 한국어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그냥 보니까 저는 문 대통령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냥 잘못한 거나 그런 건 바로 사과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네네. 뭐 초선이나 재선, 초선들이 유감입니다. 이러면 더 웃겨 솔직히. 오늘 국회에서 그 마이크 잡고 유감을 표명한 의원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예. 논란이 굉장히 크고 아마 이 욕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경찰 수사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냥 가관이더군요. 수사 계획이 예예.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보내라고 그랬다며요? 그게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관련한 이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이 소환을 통보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국회 이제 경찰 쪽 업무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데 예. 이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며칠 전에 이 경찰청에다가 이 고소고발건 수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건지 뭐 이런 계획 등을 제출하라 이제 이렇게 비공개를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수사 받을 사람이 지금 수사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이채익 의원이 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뭐 빠루 들고 설치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수사 안 하고 예. 또 바른미래당이 이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했는데 그런 건 수사 안 하고 왜 굳이 우리 자유한국당만 갖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 하는 거는 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간사로서 당연히 그러니까 상임위 업무를 한 거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 확대 해석해서 비판하는 건 유감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반하장. 유감은 자기의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상대방의 혹은 뭐 바깥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뭐 예. 이런 표현을 유감이라고 쓴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자기 비판한 게 유감이다, 기분 나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채익 의원 그 보거나 전화 통화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정말 팩트에 약한데 빠루 두고 뭐 설쳤다고 그랬나? 빠루 들고서 문 열려고 했던 것은 국회 경호과 직원들이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이게 결국은 그 화면 보면 뭐 다 나와 있는데 뭘, 그렇죠. 그 뭐 팩트도 확인 안 하고서 뭐 따따붙다 하고 있어. 그 안에서 빠루를 뺏은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국회를 어쨌든 국회 문은 이제 열려 있는 상태고 예. 문은 열어진 상태고 이 여야가 어쨌든 이제 협상을 해서 국회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었으면 이제 문을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여전히 들어갈까 말까 여러 가지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북한 목선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래 이랬구나. 정말 정부가 이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는 상임위 논의든 국정조사든 어쨌든 이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 정부 여당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가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상임위들이 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예.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예결특위. 예결특위가 예. 이제 정상 가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진흙탕 싸움하고 있는 뭐 이런 광경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부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금 방해하는 그렇죠. 사실상의 지금 방해 행위 아닙니까? 이게 이런 어떻게 부분들이 한국당 내부 문제입니까? 그렇죠. 국회 국민들한테 문제지. 어떻게 비춰질지를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한국당 의원 후보 되려면 몇 가지 갖춰야 할 게 있겠더라고. 제가 한 20년 넘게 봐왔더니 일단 좀 뻔뻔해야 돼요. 그러고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막 맞아요. 비판과 이런 거 쏟아지는 거 그냥 안 들은 척,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상식과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한국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을 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예비 커트에서. 아무튼 참 특이한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보통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국회 4년 임기 중에 보통 2년씩 하는. 전반기 2년, 예. 후반기 2년 이렇게 나눠서 맡는 게 일반적인데 예. 예결특위 같은 경우는 조금 1년씩. 이제 이 지역구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년씩 이렇게 바꿔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몫으로 갖고 있는 7개 상임위원장 중에 5곳에 대해서 이 그렇죠. 1년짜리로 지금 상임위원장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예. 아무래도 선거 때 뭐 간판이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이번 20대 국회가 지금 역대 최고령 국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중진 의원들도 많고 다선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쨌든 자리 배분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건데 그게 그 문제 때문에 국회 운영이 늦어지고 제대로 이 상임위에서 이제 뭐 법안이든 예산 문제든 이런 거 처리가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결국 그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예. 이 털끝만큼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미안해하지 않는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되기 위한 조건 예.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부합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하고 염치 없고 모렴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비판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도 이 부족함이 없지 않나 싶네요. 우리가 이강윤과 양정대가 정치 얘기 방송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게 2014년 한 5, 6월경 같은데 맞죠? 네네. 5년 전에도 이 소리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가 아니고 경력 돌려 나눠먹기네요. 그렇죠. 감투 네. 나눠쓰기죠. 뭐 감투 아이고, 나눠쓰기. 참 가고 아닙니다. 이 꼴을 내년 21대 국회 때부터는 제발 좀 안 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잘 그때까지 헤쳐나가십시다. 네. 사설로 좀 세게 조지세요. 응? 이름 딱딱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혼나나? 누가 논설위원을 혼내 요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데스크 양정대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